자, 가봅시다. 파이낸싱. 파이낸싱. 파이낸싱 베이식스. Assume versus subject to.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ubject to는 셀러가 liable, buyer가 liable 하지 않은 것. Assume은 relieves the seller, buyer's liable. 자, 이 차이는요. 그 융자를 받을 때 assume이라는 게 있고 subject to라는 게 있어요. assume이란 거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융자를 바이어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고 있는 그대로 assume. 그리고 subject to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건 이제 owner financing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전 주인이 그 융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바이어한테 타이틀 바꿔주고 그 융자에 대한 것을 페이먼트하게 만드는 건데 보통 이제 assume이나 subject to나 잘 사용은 안 해요. 왜? 뭐 liability 있고 이런 게 이슈가 싫으니까 보통 대부분 새 바이어한테 새로 융자를 얻으라고 하죠. 그죠? 셀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융자를. 근데 assume이란 거는 제 부동산 경험상 해본 적은 없는데 assume이 좋은 거는 뭐냐면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좋은 융자의 그 이자라든지 또는 그 amortize잖아요. 일반적으로 융자가. 그 얘기는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다가 그렇죠. 처음에 이자 많이 내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 페이먼트에 이자 내는 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같은 페이먼트를 30년 동안 내는데 그 30년 페이먼트를 냈을 때 그 융자 원금은 다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첫 달에는 이자를 많이 내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원금 내는 포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순이 좋은 거죠. 왜? 새로 융자를 얻게 되면은 다시 이자 뭐 예를 들어서 97% 내는 걸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순을 한다 그러면 예전 주인이 10년 동안 페이먼트를 했다 그럼 그 페이먼트 그대로 갖고 와서 남아있는 그 이자 깎아먹은 거를 그대로 중간에서 받아갈 수 있으면 그죠? 그 근데 바이어한테는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집이 그때 살 때가 가격이 틀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융자가 같은 금액이라는 전제하에 아, 예를 들어서 뭐 30만에 전주인 집을 샀고 10만 불 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20만 불 융자가 있는데 이걸 40만에 팔았다고 쳐요. 근데 새 바이어가 20만을 다운하겠다. 그럼 같은 융자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assumption이라고 하는 거고 전에 주인이 있던 거를 새로운 바이어가 가져오는 것 그리고 셀러는 더 이상 그 융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 그 대신 subject to일 경우에는 보통 그 융자 회사의 승인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ubject to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던 융자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희 뭐 딸한테 집을 준다. 그러면은 보통 융자는 그대로 가져가고 타이틀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subject to인 거예요. 크레딧. 크레딧은 제가 이제 딸려가는 거죠. 만약에 딸이 페이먼트를 안 냈다. 그럼 내 융자니까 제가 라이빌리티가 생기는 거겠죠. 그게 subject 또는 뭐 비즈니스 같은 거 팔았을 때 융자가 있었다. 근데 그거를 새 바이어가 융자가 안 돼서 그냥 내 융자 낀 걸로 넘겨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바이어가 페이먼트 안 내면 네, 셀러가 빨려 들어가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뭐 그런 경우가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네. 바이어가 융자가 안 되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20만 불의 융자가 있는데 새 바이어가 10만 불밖에 다운 페이먼트 할 게 없어요. 그럼 10만 불이 모자라. 근데 어썸션을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팔아야죠. 그게 답인데 문제는 바이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셀러가 또 셀러 파이낸싱 해주는 거죠. 10만 불. 담보 잡으세요. 그렇죠. 그 집에 대한 담보를 잡고 린 잡으세요. 네, 렌 잡고 다시 뺏어거든요. 페이먼트 안 하면 근데 페이먼트 안 하면은 20만짜리를 안 하겠어요? 10만짜리를 안 하겠어요? 셀러 융자가 만만하니까 셀러 융자를 안 내지. 그죠? 은행 융자 안 내도. 그죠?
네, 어찌됐건 뭐 셀러 파이낸싱은 안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오너 K라고 하죠. Servicing the loan. 서비싱이라는 것은 융자 회사가 융자를 빌려주고 나서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매니지를 해주는 것을 이제 서비싱이라고 불러요. Servicing the loan includes collecting the mortgage payment and sending it to the secondary mortgage market, sending a monthly statement to the borrower, providing a contact number for borrower questions, escrow instructions for taxes and insurance, accepting additional payments, apply to the principal and computing the payoff should the borrower request it. 쉽게 얘기해서 융자 매니지 해주는 것을 서비싱이라고 합니다. 융자 서비싱, 론 서비싱. 지금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런 거랑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융자를 꺼주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죠? 뭐 페이먼트 컬렉션 하는 거나 늦게 낸 거 페널티 보내는 거나 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뭐예요? 집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넌트가 문제 있으면 전화 오고 서비싱 융자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융자도 융자 관리 서비싱 더 론 융자 매니지먼트. 그래서 뭐 스테이먼트도 보내주고 또 세컨더리 모기지 마켓이라고 해서 다시 그 융자가 팔릴 수 있는 마켓에 판매해 주는 것도 서비싱이라고 하고. 이것만 전문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보통 융자 회사들에서 하죠. 다 같이? 네. 전자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서비싱은 해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채를 하니까 사채도 융자니까 그 융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줘야죠. Servicing the loan. An origination fee is a fee paid to a lender for processing a loan application. The origination fee is stated in the form of points. Discount points increase the lender's yield. A point is equal to 1% of the loan amount. 융자 이제에서 단어들, 융자하는 데 있어서 단어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건데, 서비싱 론 하는 데 있어서 오리지네이션 피라는 말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융자 이제 받으실 때 뭐 우리는 오리지네이션 피가 어쩌고요, 뭐 포인트가 어쩌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아들으시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포인트, 보통 포인트라고 말하죠. 포인트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융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을 받는 것을 포인트라고 불러요. 부동산에서는 뭐 세일즈 커미션이라고 하듯이 융자에서는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 포인트라는 얘기는 융자 금액의 1%가 커미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 융자인데 원 포인트다. 그러면은 1000불의 커미션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디스카운트 포인트라고도 하고 오리지네이션 피라고도 하고 포인트라고도 하고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네, 다 같은 말이에요. Investing. From a financial standpoint, an investment is commitment of present dollars with the expectation of a profit in the future. 투자란 것은 현재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돈을 더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투자라 한다. Advantages of investing in real estate. 첫 번째로는 appreciation. appreciation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Appreciation is the biggest advantage of investing in real estate, which is the increase in property value over time.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ap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Cash flow. Cash flow is the income yield from holding a property. Cash flow라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에서 모든 비용들을 제하고 투자자의 수익으로 남는 부분을 cash flow라고 그래요. Leverage. Leverage is using someone else's money to hold a property. Leverage라는 것은 융자를 lever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high leverage라고 한다는 얘기는 융자를 많이 썼다는 얘기고 low leverage라는 얘기는 융자를 조금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장점은 내 돈을 조금 넣고도 그 100%의 오너십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부동산의 장점이긴 합니다. Equity would be when a property is sold, all the money you can put into your bank account after you pay off all your debts. equity란 것은 판매 가격과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남은 차액을 equity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얼만큼의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그것을 equity라고 하죠. Disadvantages of investing in real estate. 부동산 투자에서 불리한 점. 첫 번째로는 knowledge. 아는 게 있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부동산 모르고 이거저거 사면은 큰일 날 수 있겠죠. Long-term gains, liquidity. 보통 부동산은 샀다 파는 게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이게 liquid,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리스크란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뭐 페이먼트를 못 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에 뭔가 재해가 생겨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또 부동산을 투자했을 땐 리스크가 있다. Investing terms. Pyramiding. Pyramiding is the process of borrowing against one property to invest in another. 피라미드는 뭔지 아시죠? 피라미드. 네. 근데 한 집에서 캐시아웃을 해서 다른 집을 또 사는 것을 피라미드라고 해요. 또 여기서 또 돈을 또 빼가지고 또 딴 거 또 사고, 빼가지고 또 사고. 집을 안 팔고 네, 그러면은 뭐 그렇죠. 리파이낸스를 해서 돈을 뽑아서 하는 거죠. Arbitrage is when you borrow money at one interest rate and lend it at a higher interest rate.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요즘 홈에კვ리 론 뭐 한 4%에 받을 수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거를 꺼내셔가지고 사채로 10%에 꺼주시는 거예요. 그럼 6% 벌죠. 그걸 arbitrage라고 합니다. 불법인가요? 아니요, 투자죠. 네,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니까. Syndication is the pooling of money for investment purposes. Syndication may be formed as common ownership, joint ownership, corporations. syndication이란 것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으는 것을 synd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하죠. Partnership. A security is the joining with others for investment purposes and profit is to be made from the efforts of others. 파트너십이란 것은 둘이나 셋 또는 여러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오너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투자를 같이 하는 것을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파트너십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General partnership. All partners must participate in management and are personally liable for all partnership activities. General partnership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또 동등하게 모든 라이빌리티를 가져가고 모든 파트너십 액티비티를 공동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General partnership이라고 하고요. Limited partnership은 the individuals are only liable to the degree of their investment and have no say in management. 투자는 하되 liability는 없고 단지 돈만 제공한 사람들한테는 limited partnership이라고 합니다.
Joint venture. Joint venture is the joining of two or more people in a business transaction. 이것은 한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 둘이나 여러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프로젝트를 해결해내는 것을 joint venture라고 하죠. 보통 오래 가진 않고 보통 그 프로젝트 하나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joint venture라고 합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이것은 there must be at least 100 investors who pool their money together and participate in larger real estate projects. 100명 이상의 인베스터들이 모여서 돈을 모은 후 이걸 가지고 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을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합니다. 회사의 형태를 가져야 돼요. 네? 회사의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빌딩이랑 큰 거 프로젝트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큰 빌딩을 구매한다든지 짓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사용할 때가 있죠. Corporation. The advantages of a corporation are that it is a legal person created by law and it will continue after the death of even its officers. corporation이란 것은 회사를 창립한다는 얘기고요. 이 회사를 창립함으로써 장점인 것은 거기 회사에 있는 임원들이 뭐 돌아가신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더라도 그 회사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임원들만 가지고도 그 회사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고. Disadvantage of a corporation is that if a corporation makes a profit, the corporation must pay taxes. 그 얘기는 회사에서 세금을 한번 내야 되고 다시 회사에서 수익금을 나눠줄 때 다시 한번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게 corporation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Loan clauses, 융자에 관련된 단어들. 이제 이거 헷갈린 거 많습니다. 이건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건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Acceleration clause. The acceleration clause is the clause in a mortgage or trust deed that stipulates the entire debt is due immediately if the mortgagee defaults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만약에 acceleration이 무슨 뜻이에요? 가속한다. 그러면은 융자하고 가속한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상관없는 거 같죠? 융자가 끝나면은 융자가 가속했다. 그러면 끝났을 때 어떻게 돼요? 원금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얘기는 계약 이행을 안 했다는 뜻이고, 뭐 융자에서 디폴트, 계약 이행 안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페이먼트 안 낸 거죠. 그죠? 디폴트라는 것은 융자에서는 페이먼트 안 낸 거예요. 페이먼트를 안 내는 순간 융자에서는 이 모든 빌려줬던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을 acceleration clause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땡겨서 전부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그걸 acceleration 해서 받게 해준다. 차압인가요? 차압의 이제 초기, 그러니까 차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acceleration clause라고 하는 거죠. 왜? 자기 돈을 빌려준 걸 다 받아올 수 있는 권한. 그 얘기는 차압이죠. 저희가 집을 살 때 융자 받은 저 약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럼요. 융자 약관 보시면 acceleration clause 꼭 들어가 있죠. 뭐 사인하는지도 모르고 보통 사인하잖아요. 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An alienation clause. An alienation clause is the clause in a mortgage or trust deed which asserts the lender's option to require that the balance of the loan becomes immediately due and payable if the property is sold or transferred by the borrower, preventing the borrower from signing the debt without the lender's approval. It's also known as a due on sales. 예를 들어서 타이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이것을 alienation clause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 빌렸던 돈을 전부 갚게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타이틀에 있는 사람을 바꿨을 경우에도 융자회사에서는 그 집을
차압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대부분 집 작업할 때 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네, 집을 팔면 모기 그냥 주고. 그렇죠. 집을 다 그 융자를 페이오프 하죠. 네.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집을 팔지 않고도 뭐 자기 자녀한테 타이틀 넘겨줄 때 아, 그럴 때도 alienation clause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융자 회사에서 알아냈을 때는 우리 돈 다 갚아라 할 수가 있어요. Loan clauses. A prepayment penalty is a charge imposed on a borrower who pays off the loan early. prepayment penalty란 것은 조기 상환 페널티.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30년 융자를 했는데 뭐 한 5년 만에 돈을 다 갚아버리겠다. 또는 집을 팔아서 융자를 다 갚겠다. 그렇게 되면 융자회사 입장에서는 30년을 꿔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돌려받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를 25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주택 융자에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어요. 보통 그 커머셜 융자에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있죠.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합니다. 커머셜은. 근데 레지던셜은 없는 편이에요. Lock-in clause. A lock-in clause is a loan agreement states that the borrower cannot repay a loan prior to a specific date. 이것은 프리페이먼트 페널티하고 비슷한 건데 lock-in 어느 기간 동안에는 돈을 다 갚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써놓은 것을 이제 lock-in clause라고 합니다. Subordination clause. A subordination clause is a mortgage states that rights of the holder shall be secondary or subordinate to a future lien. The future lien would take priority. Subordination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에 10만 불 융자가 있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주인이 10만 불짜리 융자는 이자율이 좋아서 놔두고 30만 불짜리 융자를 더 꺼내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10만 불짜리 융자는 1차 자리에 있겠죠. 그럼 30만 불짜리 융자는 나중에 얻는 거니까 2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2차 융자가 1차 융자보다 큰 거를 싫어해요. 이거요? 2차가 2차 융자에서 내가 30만이고 네가 10만인데 왜 네가 내 앞에 있냐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Subordination. 그 1차한테 10만 불 있는 융자 회사한테 Subordination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2차로 빠져라. 내가 1차로 갈게. 대신에 해주나요? 만약에 10만 불짜리 융자 회사에서 Subordination 클래스가 있었다 그러면 1차 융자로 빼주고 자기네가 2차로 빠질 수 있겠죠. 1차로 먼저 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근데 Subordination 클래스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차, 2차 융자가 있었어요. 1차가 30만 있었고 2차가 10만 있었어요. 근데 2차 융자는 놔두고 1차 융자만 재융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2차 융자가 서보디네이션을 해주지 않으면 새로 들어오는 1차 융자에 대해서 서보디네이션을 해주지 않게 되면 재융자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차 융자가 예를 들어서 5% 이자였고 이 5% 이자를 재융자에서 4%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2차 융자가 10만 불이 있는 거예요. 2차 융자는 가만히 놔두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차 융자를 다른 융자 회사가 들어와서 이걸 페이업하는 할 때 새로 들어오는 융자가 이 2차보다 뒤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1차 있었고 2차 있는데 3차가 들어오는데 3차가 1차를 페이업 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3차가 1차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2차가 서보디네이션 클래스가 없으면 못 해줘요. 재융자가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네. 그래 이제 서보디네이션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